같은 것들이 대부분 과학적인 또는 합리적인 추론을 전제로 해서 분석이 되고 계획이 구상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런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앞으로 도시계획 역세권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천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주민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을 것이냐. 앞에서도 잠깐 나오셨지만 제가 볼 때 포천이 역세권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에서 의정부 시민 뺏어오고 남양주 시민 뺏어오고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천 주민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역세권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도심을 살린다는 얘기는 현재 개발 계획에서 보면 거의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치적 분석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3페이지에서 보면 현황 분석, 수요 조사, 시장 환경 분석 이런 거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요 추정 데이터는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구 문제 같은 것들은요, 20년, 30년 AI 말씀하셨는데 30년 보면 분명히 늘어나는 걸 나올 겁니다. 추세선이. 그러나 단기적으로 최근에 4, 5년은 변곡점을 지나고 있어요. 즉 과거의 추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4, 5년 전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면 커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포천 인구는 내려간다고 보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추세 분석 같은 거, 수학 분석 같은 거 정말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 여건,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포천 시민이 만족하는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또 원도심 개발 못하면 분명히 반발이 일어날 거고요. 또 여기 또 수학 분석이나 이런 데서 사이과대학 대진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는 이제 대진대 교수지만 예를 들어 첨단산업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사이과대학에서 뭐 의료 첨단 그거 하는데 사이과대학 지금은요 예비과정, 그 대학생들이요 전문의 과정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기본 과정 공부하고요, 전문적인 과정은 전부 다 서울 나가서 공부합니다. 여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셔서 정확한 시장 분석을 좀 해주시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거 이제 이렇게 큰 가닥이 잡는 거고요. 아까 김현진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게 소홀권은 그냥 놔둬도 인구가 유입되는 번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구가 더 현실적으로 거기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 역세권에서 주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고, 첨단권역은 저희가 이제 첨단산업단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업에 대한 거기가 지금 이 가산 쪽으로 해서 그 산업시설을 놓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 부분은 오히려 산업에 대한 학교고 산업 연관되는 그런 컨셉, 그리고 포천역 여기는 구도심에 만약에 저희가 역을 조정이 가능하면 이 구도심을 지나서 차량 기지로 가는 것도 우리가 주장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 포천역은 구도심을 정말 살려보는 그런 컨셉. 이거 여기 저 4지구 거기는 자연적으로 도시 지구가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그 경제 논리에서 오게 되면, 그리고 또 거기는 차량 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뭐 계획이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단지 시내를 원도심을 통과해서 가는 역, 만약에 경찰서역에서 조금 더 뭐 50m 좌우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천을 통해서 가라앉아서 이쪽으로 역을 빼면 될 건데 출구, 그죠? 진출입로. 진출입로로 시청역 만드는 거지 거기서. 그러면서 구도심을 살려보자 하는 컨셉.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계역을 다 인구 유입하겠다고 뭐 송리도 하고 선단도 하고 포천도 하고 그 인구가 애들 세 명씩 더 나야 되나? 어떻게 오나? 그러니까 있는 데서 편한, 있는 데서 행복한 저희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인구가 20만, 25만이 된다 이런 생각까지 그렇게 역별로 특화된 컨셉으로 가는 것들 한번 사례를 조사해 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초동 착수 보고이니만큼 중간 보고를 2번 정도 하시자고요. 중간 보고를 중간 아주 가기 전에 그런 사례 가지고 하고 그래야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 좀 빨리 대의에 용역하는 것도 진행이 빨라지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요. 이 선산 역세권이나 선산 역세권,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아닌가, 이 지역은 최고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말씀들 많이 하셨듯이 이 개발이 있게 되면 기존 도시의 실태는 조사를 해보면 많이 그걸 봤죠. 그런 사람들 많죠. 개발이 있음으로써 기본 도시들이 실태나 역차별을 받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그 선단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동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핵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 그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시에서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해서 일정 기간 무료로 인티메이트 할 수 있고 창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유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게끔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카카오나 이런 핵심적인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시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 제가 김종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듣고 생각나서 그런데 기본 구상 단계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 사회 구조 변화입니다. 저희 나라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점으로 해서 19세 이하 인구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65세 고령자 인구가 20% 이상을 초과하거든요. 포천시 같으면 자체적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22,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고령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기서 착안해서 아까 말씀 시장님도 이제 그런 의견을 저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하고 계시긴 한데 개발계획 구상할 때 고급한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실버타운 같은 것들을 고급화해서 하면은 외부 인구와 고령 인구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시 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산업시설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그런 것도 방안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기본 계획 구상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